월급은 딱 끊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 받아보고 깜짝 놀라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던 월급은 이제 영원이 됐는데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두둑한 금액이 찍힌 고지서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자연스레 지출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애써 세운 노후 계획이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니, 은퇴해서 소득도 없는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하고 답답해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 후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게 당연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딱 3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그 부담을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절반 넘게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돈 버는 셈 치고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섹션 1 월급은 영원인데 왜 건보료는 오르는 걸까요? 도대체 월급은 영원이 됐는데 왜 건강보험료는 오르는 걸까요? 이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신분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다닐 때, 즉 직장가입자일 때는 건강보험료가 오직 내 월급만을 기준으로 매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만 내가 부담했죠. 예를 들어 내 월급 기준으로 나온 보험료가 20만 원이면 10만 원은 회사가 내주고 나는 10만 원만 냈던 겁니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우리는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바뀌고 이때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선 회사가 내주던 몫이 사라지고 100% 내가 다 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월급 같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소득과 재산을 모두 점수로 환산해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 재산에는 내가 사는 집은 물론이고 땅이나 상가 같은 모든 부동산이 포함되죠. 심지어 자동차까지 영향을 미쳤지만 다행히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폐지되어 부담이 줄었습니다. 결국 월급은 사라졌지만 그동안 마련한 집 한 채와 약간의 연금 소득만 있어도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인 셈이죠. 게다가 정부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에서 7.19%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에는 동결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섹션 2 첫 번째 비상구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자, 그럼 이 폭탄을 피할 첫 번째 비상구는 뭘까요?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이름 그대로 원한다면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임의로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 고마운 제도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을 때 내야 할 보험료가 퇴직 직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이 제도를 신청해서 예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사가 내주던 절반은 이제 내가 내야 하지만 재산까지 포함해서 계산되는 지역보험료보다는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혜택을 무려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보료 인상에 대비할 3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버는 셈이죠.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퇴직하기 직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 있던 기간을 모두 합쳐 1년, 즉 365일 이상이면 됩니다. 꼭 한 직장에서 1년일 필요는 없고 여러 직장을 옮겼더라도 합산해서 1년만 넘으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퇴직 후 처음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2번 다시 기회가 없으니 퇴직 후 첫 건보료 고지서를 받으면 그 즉시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신청하면 안 됩니다. 만약 퇴직 후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오히려 퇴직 전 직장 보험료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당연히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손해겠죠. 따라서 첫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임의계속 가입했을 때 보험료랑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에 뭐가 더 저렴한가요? 라고 비교 요청을 하고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섹션 3. 최고의 시나리오, 피부양자 자격 확인하기. 두 번째 방법은 솔직히 은퇴자들이 꿈꾸는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건데요.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가족과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등록하는 형태인데 혜택이 좋은 만큼 자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크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이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 요건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금 소득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수령액만 포함되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라면 소득 기준이 연 1천만 원 이하로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재산과표가 9억 원을 넘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통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실제 시세의 40에서 50% 수준인 경우가 많으니 본인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해보고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소득과 재산 요건이 핵심입니다. 만약 내가 이 조건에 맞는다면 직장 가입자인 가족에게 부탁해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자격 요건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격이 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섹션 4. 장기적인 관리, 소득 및 재산 조정하기. 앞서 말씀드린 임의계속 가입은 3년짜리 임시 방편이고 피부양자는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나의 소득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소득 관리입니다. 특히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어가면 보험료가 크게 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비과세나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해 금융소득을 조절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도 50%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 자체를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분산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각자의 재산과표가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맞추거나 지역가입자의 재산 점수를 낮추는 데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소득이 전년도보다 확연히 줄었을 때 이를 증빙해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소득 정산 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 소득이 줄었다면 그냥 내지 마시고 반드시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해서 깎인 보험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어떠셨나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보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오늘 내용 외에 자신만이 아는 절약 꿀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은퇴 후 건보료 폭탄 피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첫째, 퇴직 후 3년간 시간을 벌어주는 비상구,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잊지 말고 활용하세요. 둘째, 조건만 맞으면 보험료가 영원히 되는 최고의 방법, 피부양자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셋째, 둘 다 안 된다면 장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관리해서 보험료를 직접 다이어트해야 합니다. 더 이상 월급이 없다고 해서 날아오는 고지서에 한숨만 쉬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고 꼭 행동으로 옮겨서 소중한 은퇴 자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제도 변경 사항을 더 상세히 분석하고 은퇴자들이 한 발 앞서 준비해야 할 점들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